저희 아버님이 일정시대 때 그 공주에 사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인천으로 이사 왔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인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는 1956년도에 인천 창녕동에서 태어났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던 해에 82년도까지 26년 동안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내가 이렇게 회상을 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초등학교 때는 청량국민학교에서부터 숭이동 집에까지 갈 때까지 그 기찻길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기찻길은 굉장히 위험한 놀이터를 우리는 늘 아슬아슬하게, 그 아슬아슬함 때문에 아마 그 길을 다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항을 통해서 미군의 그 물자들, 탱크, 장갑차 이런 어마어마한 그 매스들이 지나가게 되죠. 아주 천천히. 그거는 굉장히 공포이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면서도 흥미롭고, 뭐 이런 묘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그 기찻길이었는데, 그 장갑차를 실은 기차들이 지나갈 때는 그 밑에 있는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그 땅이 꺼져요. 푹 꺼졌다가 다시 또 천천히 또 올라와요. 이것이 저한테 몸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저한테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 그 몸의 리듬을 기억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덩어리들이를 통해서 혹독한 견딘과 시련, 인고들이 있었나라는 걸 저는 이제 침묵을 통해서 뒤늦게, 그때는 장난의 그 길거리였지만, 철도길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이제 작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미술 실기 대회가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그 미술반에서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던 시기니까 학원인보다는 미술 실기실에서 공부한 것이 대학교 들어갔던 때였기 때문에 그 실기 대회도 많았고, 그때 대부분 그림을 그리면은 청관이었습니다. 그 청관은 1800년도 말에 그 개항기서부터 있었던 건물이 그대로 그 한 8, 90년 정도 된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오래된 낡음들 그리고 그런 구조들을 우리는 늘 이제 그리는 대상이었었어요. 인천 미술반이면 다 거기서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동색, 청색, 녹색, 향토색 요 색깔 몇 가지만은 그 배합 여하에 따라서 그 깊이를, 그 저 속에 있는 거에 대한 깊이와 무게와 이런 거를 저는 그려왔었고, 대부분의 인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려왔어서 어떤 무게감이나 깊이감에 대해서는 인천 사람들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는 인천에서는 뭐 해산물이죠. 우리는 고기를 60년대, 70년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고 생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풍부한 생선 덕에 우리 술자리가 항상 풍요로웠었는데, 인천의 생선은 좋은 생선도 많았지만 우리가 뭐 먹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아주 싼 생선들이죠. 그러니까 뱀댕이, 망둥이, 뱀댕이 소갈머리, 뭐 그다음에 머리가 나쁜 그 망둥이,
뭐 이런 걸로 폄하되던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 생선을 통해서 이게 가장 맛있을 시기가 때 먹으면 어느 생선보다도 최고로 맛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생선은 싱싱한과 아닌가의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싱싱하면은 망둥이의 특유의 맛, 뱀댕이의 그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뱀댕이의 특이한 맛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인류지향적인 게 아니고 가장 맛있는 것 중심주의가 아니라 어떤 것도 다 맛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일수록 더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겪었던 거고요. 겪은 기억이 이제 오랫동안 몸에 남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는 이제 은율탈춤, 강령탈춤 전수소가 있었어요. 그 전수소에서 탈춤을 추면서 탈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사회 비평적이고 그다음에 양반 문화에 대한 뭐 풍자니 이런 것들을 대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는 의식의 형성기잖아요. 그 의식의 형성기에 그런 것들이 그 탈춤 문화들이 나한테 같이 연결이 됐었고, 이런 의식이 성장이 되면서 작품을 풀어가는데 좀 늦은 나이지만 한 40세 때쯤 되니까 그런 대학교 때 있었던 의식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겪었었던 그런 친목들에 대한 기억들이 저한테 작품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친목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그 혹독한 시련을 겪은 거죠. 엄청난 무게를 견뎌낸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 견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십수년 지나면은 이제 폐목으로, 폐치목으로 버려지는데 그게 버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해왔던 작품보다도 내가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을 겪었구나. 이거는 내 작품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저는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끌탕을 하면서 그걸 작품으로 풀어갔어요. 초기에는 친목이 겪은 것만큼 거칠고 험하게 많이 다뤘어요. 근데 친목은 보이지 않고 내 주장만 보였던 거예요. 그럼 내가 친목을 왜 사랑했지? 내가 왜 친목을 좋아했지? 그러면서 이제 친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살리면서 내 얘기와 같이 잘 엮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목 작품이 그 이후에 여러 종류 중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작품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거는 10년 동안 내가 생각했었던 어느 대상을 사랑하면은 그 대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 대상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내 생각의 본질과 서로서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은 같이 나랑 만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절대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친목 작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목 작업이 그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뱀댕이 얘기를 했는데 그 뱀댕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친목이나 똑같아요. 하찮은 것들이고 낮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뭐
너무 흔해서 버려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신선할 때는 어마어마한 자기 맛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찮은 것도 잘 찾아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맛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친목 작업도 그런 거에 대한 가치 개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싱싱함이에요. 싱싱하면 맛이 꽉 올라와요. 작품은 싱싱해야 된다. 그 싱싱함은 본질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까 이제 청관 얘기도 했듯이 청관에서 깨달은 거는 깊이다. 깊이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 알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이제 대학교 때 들어와서 탈춤 문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것들에 대한 의식 형성기와 더불어 밴댕이나 친목이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작품으로 잘 숙성이 돼서 끌고 올 수 있었나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밴댕이 문화다. 하찮은 거 실한 없다. 그 하찮아도 잘 골라내면은 엄청난 작품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도 석탄이나 아니면은 잡석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산에 긁으면 나오는 게 이제 돌들인데 그 잡석은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어디 그 메꾸거나 아니면 건물 질 때 그냥 파쇄시켜서 밑바닥에 놓거나 뭐 이런 역할밖에 못 하는 건데 저는 그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주목하고 싶었어요. 그게 잡석이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쳐서 깨나가는 의지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크릭이 많아요. 결이 많아요. 치면은 그 속에 있는 결에 의해서 어떻게 나갈지를 몰라요. 난 그 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샤프한 그 떨어짐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 잡석 속에서 쳐진 거죠. 그래서 그 잡석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하찮은 거지만 끌고 나가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잡석 작품들도 여전히 낮은 개념의 것들도 좋은 본질을 찾으면은 작품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게 이제 잡석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나 뭐 이런 작업을 좀 해왔던 것 같고요. 그 결국 영감은 자기가 갈구고 하는 게 무엇이냐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갈구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갈구들이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은 다른 회화하고 달리 특별한 게 어떤 재료로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도출되기 때문에 저는 재료에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혹독한 시련 속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 상황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물질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단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단한 재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쁜 재료들, 그다음에 남보기 좋은 재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버려진 재료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왜 그러면은 얼마든지 거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상충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낮은 개념에 있는 것들도 가치 있는 것들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갈고 하다 보면은 눈에 툭툭 올라오죠.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갈고 할 때만 나는 그게 들어온다, 재료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중고등학교에 글을 그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소설책을 하나 읽었어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아주 쉬운 대중소설인데 모든 갈매기들은 먹이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갈매기 하나만,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그 갈매기만 유독 먹이만 쫓는 갈매기보다는 자기는 새는 나는 거다. 그래서 나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날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날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직 강화를 하다가 직각으로 꺾어질 수 있을까? 정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혹시 이게 예술이 이런 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지고한 것들, 나름의 본질, 그 다음에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컸고, 어떤 책보다도 그게 저의 뼈의 중추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는 언제나 자기 시련이 있는 것들인데, 시련이 없다면 예술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내가 혹시 이길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런 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다, 예술은. 그런 겪음을 통해서 이뤄내는 거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면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얘기 중에서도 쭉 나왔지만은 낮은 것들에 대한 가치는 언제나 낮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런 높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막돌이 본질을 찾으면은 당당하게 예술 작품이 되듯이 그 각 사람마다의 변댕이도 있을 테고 꼴뚜기도 있을 테고, 꼴뚜기 맛만 잘 살리면 되는 거고 변댕이 맛만 잘 살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기 속에서 자기의 변댕이의 맛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각 개인마다 다 맛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맛을 다 잘 살려라,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봐요. 네. 이제 작품에서는 지금 당장은 올해 이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났어요. 강원도는 늘 해마다 산불이 나요. 그때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올해는 드디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나무를 좀 가져왔어요. 탄나무들을 가져왔고, 근데 저게 이제 언제 작품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작품이, 친목 작품할 때 10여 년 동안의 숙성이 있듯이 내 속에서 어떤 숙성을 통해서 저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거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큰 틀에서는 파주출판단지에 작가들이 뭐 한 80명이 있고 또 여기 회원들이 한 200명이 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모이게 됐어요. 이게 홍대 앞 합정동, 연희동에서 밀리고 망원동에서 밀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여기에 많이 모이게 됐는데, 이 많이 모인 게 힘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외국의 미술관 관계자들, 뭐 옥션의 관계자들,
그다음에 뭐 큐레이터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 하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파주 출판단지 1단지와 2단지 영상단지가 생겼고 3단지에는 미술문화를 주축으로 한 인문학 작가들, 뭐 극작가들 등 뭐 이런 개인들이 이 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인문학과 영어와 문화예술의 큰 단지가 생길 것이고 아까 외국에 그 한국에 관심 있는 작가 선정하러 자연스럽게 여기가 오듯이 뭐 200~300명이 모인다면은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날 수 있게끔 여러 제도적인 걸 좀 마련하면 예를 들어서 레지던시 중에서 평론가 레지던시 외국의 뭐 이분들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주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작가들을 관찰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전시 기회라는 건 비엔날이나 이런 친목 단체에서 있는 거 말고도 직접적으로 화랑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고 그런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큰 작가들한테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발기인대회를 했고 앞으로 그 3~4년 내에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